안녕하세요, 홍 부장입니다. 자, 여러분,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분들 말 믿고 그냥 그대로 도장 찍으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계약서에 있는 내용 자가 진단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임대인을 아셔야 됩니다. 정확한 임대인을 알려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들이 발급을 아마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만, 계약하기 전에 내 스스로도 한번 셀프로 그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합 건물이 있을 수 있고 땅하고 건물하고 분리된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 건물은 그냥 집합 건물 그대로 발급하셔가지고 갑구에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가 소유자입니다. 그 소유자가 맞는지, 계약서 내용의 임대인과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토지하고 건물 따로 되어 있다고 했죠. 물론 대부분 토지, 건물 명의가 같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랑 해야 되냐면 건물주인, 건물에 관련된 등기부 주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명의자 적고 땅 주인하고 건물하고 다르니까 땅 주인한테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르다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남남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명의가 다르면 건물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계약하고 땅 주인한테는 반드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신탁회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나 뭐 분양하는 건물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했더니만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거기 있는 분양하시는 분 또는 뭐 건물주 말 믿고 그냥 계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그 소유자, 신탁회사 소유자 밑에 보면 신탁원부라고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그 신탁원부를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인하고 신탁사하고 계약했는 내용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 중에 보면 임대차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건물주하고 신탁회사만의 관계죠. 그 관계를 보고 누구랑 계약할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뭐 신탁회사는 뭐 동의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신탁회사하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뭐 배째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소유자 확인은 필수입니다. 필수. 두 번째는 이제 그 보증금이랑 월세 송금하잖아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인한테 송금하셔야 됩니다. 딴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마시고요. 뭐 간혹 공인중개사분이 계약금 때문에 내가 좀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임대인한테 돈을 드리는 게 훨씬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임대인한테 보증금이든 월세든 돈 나가는 거는 임대인한테 드리세요. 세 번째는 그 뭐 부동산 표시나 뭐 예를 들어 이제 건물에 관련된 내용, 뭐 땅에 관련된 내용, 뭐 면적이나 용도나 뭐 그런 부분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하셔서 확인하셔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부동산 표시 관련된 거는 뭐 공인중개사분 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뭐 임대인하고 뭐 분쟁거리가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임대할 범위, 그래서 내가 임차할 범위는 좀 내가 신경 쓰셔서 명확하게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내가 몇 제곱미터에 내가 임차를 하는 건지 또는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면적까지 내가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좀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임대할 범위에 대해서는 내가 꼭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예를 들면 식당 하시는 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인허가 사항을 좀 짚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내가 여기에 식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짚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기존에 식당 하는 자리라서 이 기존 분하고 어떤 그 영업신고를 승계를 받는다고 하면 뭐 아무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괜찮은데 기존에 식당 하는 자리지만 이제 폐업해서 나갔는데 공실이 되었다. 근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한 가지 알아보셔야 될 게 이분이 영업신고를 폐업을 했냐 안 했냐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분이 영업신고 폐업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그 전에 식당 하시는 분하고 연락을 해서 그분 또 영업신고 폐업을 하시라고 하고 때로는 연락도 안 되고 때로는 건물주인도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너무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 되면 또 건물주인이 와서 직권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직권 말소시키면 또 뭐 한 달 내지 두 달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존에 식당을 했던 자리지만 폐업을 했다면 해당 지자체에 영업신고 폐업을 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식당 하던 자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소매점이다, 사무실이다. 이 건물이 식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도 식당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소매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화조 확인하셔야 되고요.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당연히 지자체에 연락해서 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지 한 번도 식당을 안 했지만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식당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식당 할 수 있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이 우선입니다. 우선. 근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 소매점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식당을 했을 때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변경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식당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요.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식당이 아니고 뭐 소매점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 식당을 했다면은 그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정화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무조건 체킹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 체킹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상해는 안 나갈 거고요. 그거 말씀 안 드렸네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 건물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냐, 아니면 뭐 속히 말해서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하냐 안 하냐 확인하셔야 되겠죠. 처음에 임대인 확인할 때 등기사항 증명 발급하신다고 했죠. 을구에 보시면은 뭐 근저당권 설정, 뭐 전세권 설정,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깨끗하면 좋지만 대부분 그런 건물 없다고 보고요. 첫 번째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1순위에 근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혹시나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나는 쫓겨난다, 요거 인지하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우리나라 건물들이 근저당권 다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단지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건물가액만큼 너무 과하게 잡혔다, 고민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뭐 시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에 뭐 어느 정도 대략 뭐 매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유추해서 뭐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든 비슷하게 유추하고요. 근데 금액 빌린 게 내가 아는 이 시세보다 70% 60% 이상 되면 조금 경고등이 켜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50% 미만이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상 되면은 한 번쯤 그냥 고민하고, 이거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계약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단지 이 부분을 알고 계약하냐 모르고 계약하냐 큰 차이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아시고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생각됩니다. 제가 중요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렸지만 공인중개사분이 임대차 계약할 시점이 왔을 때 또는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요 포인트만 짚어 놓으시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약할 때 뭐 특약사항이니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임대인하고의 어떤 내용에 대한 관계니까 그거는 그 현장 맞게 판단하셔서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는 이제 권리관계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 진단하시고 임대차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끝!